401. 불가리아의 어느 마을 산속에 식인의 관이라고 불리는 3층짜리 저택이 있었다. 1881년에 현지의 사람들에 의한 조사가 있었지만 저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1923년까지 조사 이후 출입금지가 되었다. 그 후 저택 앞을 사냥꾼이 지나갔는데 저택은 2층이었다고 한다. 현재 저택이 있던 장소에는 정원은 남아있지만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402. 워싱턴에 있던 가티 다리는 13일에만 사고가 발생하는 다리였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매월 13일에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망자도 자주 나왔다. 그리고 완성으로부터 13년 후에 13명의 사람이 지나가던 중 가티 다리는 붕괴했다. 그날도 13일이었다. 무너진 교량 중에서는 그때 죽은 13개의 육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403. 뉴욕의 밀라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에는 언제나 갑자기 나타나 손님들에게 들은 적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명물남이 있었다.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나자 단골들은 그 유쾌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남자의 이야기의 내용과 그 얼굴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404. 미국 유타주에는 돌멩이가 돌아오는 저택이 있다고 한다. 이 저택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돌멩이가 돌아오는 현상이다. 그 저택 안에서 창 밖으로 던진 돌멩이는 크기, 색깔, 돌의 종류, 던진 거리나 방향을 막론하고 어느새 돌멩이를 던진 장소로 돌아온다고 한다. 405. 뇌는 전기를 통해 작동하고 어느 정도 미량의 전류를 항상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전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미 국방성의 발주로 CIA는 이미 이를 이용한 생각을 읽는 기계를 만들어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406. 아일랜드인 남자가 몇 주간이나 계속해서 안면식 없는 여자아이의 꿈을 꾸었다. 그는 점쟁이를 찾아갔고 점쟁이는 너는 그 소녀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노이로제에 걸린 남자는 불안해했고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꿈에 나온 그대로의 소녀가 나 아저씨와 꿈으로 만났지? 남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미쳐버린 남자는 소녀를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 죽였고 남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407. 어떤 남자가 CD 플레이어에 음악 CD를 넣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CD 플레이어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CD 대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햄이 한 장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408. 국립공문서관에 옛 메이지 시대로부터 인계된 자료인 가즈라지마 풍토기 전 64건이 있다. 가마쿠라 시대의 섬에 사는 오에 사부로무방이라고 하는 자가 30년의 세월을 걸쳐 작성한 것이다. 역사, 자연, 산업, 풍속, 언어에 이르기까지 섬 하나에 대해 생생히 묘사된 내용의 역사학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 아니 어쩌면 이미 발견됐으나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다고 한다. 409. 1885년 나가노현의 시골에서 어느 소녀가 길을 가던 도중 돌연지면 아래로 빠졌다. 주변 사람은 당황하여 소녀를 끌어올렸으나 소녀가 빠진 곳은 구멍이나 균열도 아닌 평평한 지면이었다고 한다. 끌어올려진 소녀의 하반신은 없어져 있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한다. 410. 악한 소주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쥐가 대량으로 출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는 쥐들은 점내로부터 뛰쳐나와 밖으로 나가버렸다. 3일 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그 레스토랑은 건물의 반 이상이 침하되며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 411. 아르메니아의 쿠니크 호수에는 사람의 형체가 호수 위를 걸어가는 괴이한 현상이 있었다. 호수 주변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4세기에 순교한 성 아나스타스가 호수 반대편에 위치한 마을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다. 1932년 공산당 정권이 공장 건설을 위해 교회를 폭파한 이후 이 현상은 사라졌다고 한다. 412. 희망봉 앞바다에 출몰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유령선을 플라잉 더치맨이라고 말한다. 알류샨 제도 더치하바 앞바다에 출몰하는 유령선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목격자에 의하면 서양 범선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목조 소형선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천문왕법을 잃은 에도 시대의 운송선이 쿠로시오 해류에 의하여 떠밀려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413. 북서항로는 1906년 아문센에 의해 개척되었지만 그것보다 150년 전에 그 항로를 통과한 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배의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위협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어느 날 그린란드 바다를 항해 중인 미국 포경선이 표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범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선원은 모두 동사했고 항해 일지의 마지막 날짜의 위치는 서경 160도 북위 75도로 북극해 근방이었다고 한다. 414.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어떤 남자는 사막에서 거인을 만났다. 거인은 모래에서 기어 나왔고 전신이 불과 같은 것으로 덮여진 상태였다. 거인은 남자에게 며칠인지 물어본 뒤 하늘과 지평선을 바라보더니 아직 이르군 이라고 중얼거리고 순식간에 모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415. 1907년 이스탄불의 지하 궁전의 남쪽의 벽 부분에서 독일인 상인이 로마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상자를 발견했다. 물에 잠겨 녹색으로 변색된 상자 안에는 미소의 비너스라고 이름 붙여진 조그만 조각상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젊은 비너스의 나체상이지만 웃으며 이빨을 드러낸 천한 미소를 띄우고 있어 오싹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이 상은 사진에 찍혔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스탄불로부터 베를린에 보내지는 도중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416. 몇 년 전 어느 조사대가 심해에 사는 생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물을 사용해 생물을 채취했다. 다수의 심해 생물에게 흥분하고 있었지만 어느 생물을 보았을 때 전원이 경악했다고 한다. 심해 생물 중 작은 조개의 껍데기가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 금속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종의 보존이 위험해지는 천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 417. 1717년 영국의 건축가 파크스톤이 취미로 그리고 있던 풍경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캠퍼스에 그리는 풍경 안에 반드시 건물을 그려 넣는 것이었다. 건축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물의 형태가 홀쭉하게 은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건물인데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으로 보이는 것이다. 418.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다니는 청년은 의사에게 권유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물화는 몹시 서툴렀지만 풍경화는 사진과 혼동할 정도로 그려놓아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주변에서 풍경화 천재라는 소문으로 시끄러워졌고 청년은 여기는 그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편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메모를 남기고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방에 남겨진 마지막 풍경화에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풍경화는 사라졌다고 한다. 419. 대서양 부근의 해저에서 발견된 석판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온 나라의 화산들이 분출하고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는 사람들, 붕괴하는 건물들이 많다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누가 언제 이 석판에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420. 히트 아일랜드 현상에 의한 도시지역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열사병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한 셀러리맨의 신체가 돌연 불타올랐다. 발화의 원인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결국 분신 자살로 처리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극히 이따금 도시구조나 열전속률, 지층이나 지하 공간의 배치 등의 요인이 겹쳐 급격하게 열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나온다고 한다. 421. 지구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1% 상승하면 단번에 연소의 지구는 불타는 행성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으로 남극이나 북극 등의 조사에 의하면 수십만 년 동안 산소 농도에 변화가 없는 것이 판명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에코붐이나 녹색운동 등에 의해 조금이지만 연간 평균 산소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환경운동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고 한다. 422. 일반적으로 쓰는 마우스와 보드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가 오고 가는 곳이다. 예전에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PC방을 가서 구석자리에 앉아 게임을 했다. 그리고 선불 시간이 끝나자 카운터에 돈을 지불하러 갔는데 카운터 담당 알바가 거울을 보라는 듯 손가락을 가리키고는 얼굴을 보니 빨간 점과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키보드에는 심한 피부병 바이러스가 있어 키보드를 만지면서 손톱을 물어뜯어 피부병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423. 19세기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유아들이 소녀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자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살인을 저지른 아이들은 아기들을 돌보는 보모 역할로 고용된 사람들로 대부분 지방의 농촌에서 고용되어 먼 타양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전혀 다른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워 향수병에 걸렸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아이만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식의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건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이 결국 향수병이라는 개념의 유래가 됐다고 한다. 424. 소금을 흘린다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재수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수백 년 동안 겨울에 먹을 육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는 소금뿐이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이 정화작용을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정탈 것을 염려할 때는 마당이나 문 밖에 소금을 뿌렸다고 전해진다. 425. 독일의 한 기후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철에는 상해나 폭행처럼 사람의 신체 접촉에 관계되는 사건이 많다고 하며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문서 위조나 사기와 같은 재산에 관계되는 지적인 사건이 증가한다고 한다. 426. 어느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한다면 공룡은 운석 충돌로 인한 대멸종을 견디어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최근 발견된 공룡 화석은 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신생대로 들어선 지 50만 년 후의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공룡과 인류와 조우했을 가능성은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졌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427. 악마 중 바알에 대한 신앙은 다신교 문화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일이다. 이는 본래 다신교 문화나 이교도의 신들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악마로 변하거나 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우 불경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바알에서 파생된 신들 중 일부는 기독교의 모태인 유대교의 야훼 탄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국 기독교는 자신들의 신의 모태, 조신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존재를 악마로 매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428. 죽은 사람과 함께 소지품이나 예물을 묻는 풍습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로 찾은 세계에 만족하도록 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 장례 때의 화환은 죽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바쳐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떠난 혼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마법에 고리로 묶어두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429. 당신이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훈련을 해보라. 당신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뀔 것이며 전보다 밝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그러나 때때로 입을 작게 벌리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듯 하지만 깊은 맛을 연출할 수도 있다고 한다. 430. 푸케도의 지금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아이누족들의 고유 지명은 지금의 일본어나 심지어 고대의 일본어로도 읽을 수 없으며 고대 중국의 한자로 보기에도 뜻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일본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누족의 지명은 음차와 훈차의 결합으로 지명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음차와 훈차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까지 한반도에서 쓰였던 이두의 표기법이었다고 한다. 431. 글을 읽거나 쓰고 있는 경우 글에 대한 내용이나 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하나의 계가 형성된다. 그 주위 수십 미터 이내에서 그 글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거나 같은 내용의 글이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어떤 사람이 쓰거나 읽을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오래된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고 기분이 나빠지거나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 이웃들이 동시에 비슷한 글을 읽거나 쓰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432. 조선시대에는 팽영이라고 하는 산 사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인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또가 넌 이제 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여 유가족들에게 장례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에 얼굴이나 몸에 낙인을 찍어 팽영을 당한 사람을 구별하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됐다. 게다가 밖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으며 자신이 죽은 날에는 제사밥을 먹어야 했다. 팽영을 당한 사람은 이런 사회적 죽음 속에 미쳐서 죽어갔다. 팽영은 주로 명예를 중시하는 양반들에게 행했으며 이는 더 비참한 죽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433.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위적으로 자연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단순한 검은 줄과 점들의 나열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일 뿐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 뇌 속에서 복잡한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호르몬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인간뿐이다. 글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양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이 인위적인 영역으로 가는 하나의 문인 셈이다. 그리고 현재 인간의 글을 넘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발명을 하면 또 새로운 곳을 향한 문을 발견하면 그때 인간은 진화하게 된다. 434. 밤하늘의 별을 이어 글자를 만든 뒤 그 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별들을 볼 때마다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하는 미신이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대기오염이 심해져 그런 기회가 없어지자 차차 잊혀져 갔다. 435.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는 아직 근대 문명에 접하지 않은 부족이나 취락이 적지만 부분 있다고 한다. 수십 년 전에 한번 남아메리카에서 새로운 부족이 발견되어 현지 정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부족 그 자체에 놀랄만한 발견은 없었지만 족장의 발언을 정부는 필사적으로 말소했다. 그 발언이란 근처의 부족은 초고속에 탈 것을 타는 은빛의 난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436. 태평양 전쟁 전 홋카이도에서 큰 곰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냥감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한 큰 곰이 갑자기 장례식장에 난입해서 참석자 대부분이 습격당해 죽었다고 한다. 437. 미국 조지아주의 정신과 의사에게 매일 이상한 꿈을 꾼다는 한 남자가 상담을 하러 왔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꿈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꿈에 나와서 그 정체불명의 사람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한다. 이것을 불안의 원인으로 본 정신과 의사는 그가 머리를 놓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했다. 그 다음날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 남자는 추락사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는 머리를 누른 채로 그대로 낙하했다고 한다. 438. 중국의 베이징에서 한 남자가 고양이는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뛰어도 되는지 실험했다. 건물의 각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리고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혈흔이 있어도 시체가 없으면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노트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고양이는 꽤 높은 곳에서도 뛰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층에서 뛰어내린 고양이는 다시 일어설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439.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병원에 신체의 곳곳에 커다란 종양 을 가진 남자의 시체가 운반되었다. 의사들이 그 종양을 열어보았더니 젊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당시 화제가 된 연쇄살인범이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 남자가 어떻게 시체를 처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27년 영국에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약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남자는 광장에 사람을 모아 스스로 약을 복용하고 평온한 미소로 "이제 나는 자유다" 라고 외쳤다. 다음날 그 남자는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그 약을 마신 사람들 모두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 일설에서는 그가 만든 약이 삶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동약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다고 한다. 1854년 영국의 조용한 농촌에서 살고 있던 12가구 40명 전원과 거의 모든 가축이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모두 머리를 강타, 얼굴도 알 수 없게 훼손돼 있었다. 그러나 촌장의 집에서 기르던 한 마리의 말만은 다리에 약간의 부상만 있을 뿐 무사했다고 한다. 442. 사이타마현 오케시에 오래된 하수도의 흔적이 있었다. 4명의 젊은이가 하수도를 조사하기 위해 하수도로 갔다. 하지만 그들은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되었고 며칠 후 실종되었던 젊은이들 중 기억상실에 걸려 돌아온 한 명의 몸에 무수한 벌레 시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벌레는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일부에서 밖에 서식하지 않는 벌레였다고 한다. 443. 2차 대전 말기 독일의 한 연구시설을 점령한 연합군 병사는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실험동물로 생각되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 시체였다. 그들은 모든 신체가 일그러져 있었으며 근육과 내장을 노출하고 있었다. 끔찍한 모습으로 숨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떤 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실험을 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444. 2006년 코네티컷주의 어느 숲에 큰 봉투가 버려져 있었다. 발견한 산림보호관이 보안관을 부른 다음 확인해보니 봉투 안에는 몇백 개의 열쇠가 들어가 있었다. 모두 집의 열쇠였고 게다가 모두 같은 집의 열쇠였다고 한다. 결국 어디의 집의 열쇠이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한 것은 같은 사건이 40년 전에도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445. 1978년 멕시코시티에서 강도 살인범이 지명수배되었다. 준비사진에는 정면,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의 3종류의 사진이 게재되고 있었다. 1개월 후 지방서의 형사과장이 경시청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오른쪽 옆 얼굴의 남자 이외에는 찾아내 사살했다라고 되어 있다. 446. 도쿄의 공원에 사는 노숙자가 죽고 싶다고 해서 이를 동정한 동료의 노숙자가 자살을 도와주기로 했다. 둘이서 적당한 곳을 찾다가 근처에서 적당한 소나무의 가지를 찾아냈고 노숙자가 목에 줄을 묶는 것을 동료는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자살한 노숙자의 시체는 곧바로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그 동료는 가까이에 돌에 걸터 앉아 울고 있었다. 경찰의 신문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만 대답할 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라고 물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447. 일본의 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몇몇의 학생이 원인 불명의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서관에서 죽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결국 조사에 실패하였고 수수께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도서관에 장식되어 있던 무표정한 얼굴의 인형이 섬뜩한 미소로 웃고 있었다고 한다. 448. 세계수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북유럽이나 동아시아 등 숲이 많은 지방에서 잘 볼 수 있는 전승이다. 1986년에 영국의 제임스 런커 박사가 해양 민족의 신앙을 정리했을 때 어느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바다에 사는 민족에게 전해지는 신화의 대부분은 바다나 물에 관한 것이었지만 태평양의 중심으로 사는 민족에게만 세계를 지탱하는 큰 나무가 일찍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전언이 남아 있었다. 449. 1992년 오카야마현에 있는 카톨릭계 교회의 창고로부터 일장의 노파를 그린 그림이 발견되었다. 상당히 낡은 그림이었지만 전혀 예술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감정되어 취급이 곤란한 교회는 시에 기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림을 밖에 옮기려고 하면 바람도 없는데 교회의 종이 3번 울렸다. 옮기기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종이 3번 울렸기에 교회는 기증을 중지해 심술. 굳게 미소 짓는 노파의 그림을 응접실에 장식하고 있다고 한다. 450. 어느 미술가가 비너스의 양팔을 재현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반년 후 미술가는 목을 매달아 죽었다. 완전한 미를 보았다. 이것은 나만의 물건이다 라고 하는 유서와 비너스의 양팔 부분을 그린 대량의 스케치북을 방에 남겼고 찢어버린 스케치북은 검시된 미술가의 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451. 어느 정신병 환자가 자신이 팝콘이며 닭에 먹힐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었다. 의사의 치료를 받아 그는 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퇴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에 자살해버렸고 발견된 유서에는 확실히 나는 팝콘은 아니다. 그러나 닭은 내가 팝콘이 아님을 알고 있을까? 불안하다.
라고 써져 있었다. 452. 중국의 수해 지역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과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냐하면 피해자 3명의 소지품은 연탄이나 로프 등 자살용의 도구였지만 사용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원 사이는 불명이었고 주소나 나이도 완전히 달랐고 조사 결과 생전에 교류도 전혀 없었다고 판명되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숨이 끊어져 있던 세 사람의 얼굴은 확인하러 온 부모조차 혼동할 정도로 똑같았다고 한다. 453. 꿈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꾼 꿈을 떠올려보면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이 비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럼 자신을 비추어져 보이는 꾼 꿈은 도대체 누구의 시점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455. 폴란드의 영화계에는 잭 림 부인에게 한 잔의 마티니를 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암호가 있다. 영화에 귀족의 사교 파티 씬이 있을 땐 반드시 한 잔의 마티니를 준비한다. 그러면 완성한 필름에는 본 기억이 없는 노부인이 마티니를 마시면서 올리고 있고 만약 준비하지 않으면 노부인은 나타나지 않고 그 영화는 히트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456. 1969년 11월 네바다주 트레주아시의 아피아 광산에서 채굴된 주먹만한 어느 돌에는 OCM 정도의 금속 나사가 끼워져 있었다. 그 나사는 철제이기 때문에 녹슬고는 있었지만 현대의 것과 다르지 않은 나사 조각이 분명했다. 문제는 이 나사가 인류가 나타난 시대보다 더 옛날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457. 길거리에서 심근경색을 일으킨 남성이 있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심장을 붙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구급대원이 달려갔을 때 이미 남자는 사망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른손 손가락 5개가 모두 칼로 자른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가족의 증언으로 남자의 손가락은 그날 아침까지 일반적으로 붙어 있었다고 한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남자의 심장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심장에 남자의 사라진 손가락 5개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458. 1979년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우에이는 법정에서 살인은 이식된 심장 탓이다 라고 호소했다. 우에이는 사건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식된 심장의 주인은 유치소에서 병사한 살인범의 것임이 밝혀졌다. 판결은 우에이의 심장에 대해 사용되었다. 우에이에게 다른 심장을 이식하고 추출된 심장은 소각되었다고 한다. 459. 1979년 어느 마을에서 생후 한개월의 아기와 엄마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괴한에게 습격 당해 엄마는 무참히 살해되었다. 5년 후 그 아이는 삼촌에게 이끌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도중 아이가 갑자기 한 명의 남자에게 다가가서 외쳤다. 이 녀석이 엄마를 죽였어 라고 말하자 남자는 황급히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바로 남자를 체포하였고 확인 결과 그 남자가 5년 전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었다고 한다. 460. 18세기의 시인 괴테는 어느 날 애인 프레데리카의 집에서 말을 타고 올 때 금 자수가 들어간 회색 정장 차림의 또 다른 내가 말을 타고 이곳에 오는 것을 보았다. 8년 후 같은 길을 말을 타고 프레데리카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전에 자신이 말한 것처럼 금 자수가 들어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461. 어느 날 부잣집 딸이 어느 날 문득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 생각났다. 인형을 찾기 위해 시종을 거느리고 저택의 창고를 뒤져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 인형이 담긴 상자를 찾아내었고 그녀는 만족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그녀는 상자를 열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다. 시종이 달려와 그 상자 안을 보았더니 일본 옷을 두른 소녀로 보이는 백골 시체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462. 칠레에 사는 어떤 남성은 나는 2002년 8월 24일 죽는다라고 평소에 말하고 있었다. 2002년 8월 24일 바로 그날 남성은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경찰의 수사에 의해 사건은 자살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상한 것이 방 책상 위에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쓴 본인이 직접 적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463. 1990년 4월 5일 네덜란드 교회의 집에서 사는 50대 부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망 시간은 거의 같았고 부인의 사인은 지병인 심장 발작으로 사망, 남편은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사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생전에 항상 하던 말이 아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464. 1664년 12월 5일 웨루스 보네주 북쪽에 위치한 메나이 해협에서 배가 침몰했다. 침몰한 배는 81인승 여객선이었는데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100년 이상이 지난 1785년 12월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60인승 여객선이 침몰하고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또 75년 후 1860년 12일 5일에도 25인승 여객선이 침몰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지만 단 하나뿐인 공통점이 있었다. 3명 모두 휴 윌리엄스라는 이름이었다고 한다. 465. 1945년 원자폭탄 실험을 했었다. 플루토늄 형식 원자폭탄이었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형식의 원자폭탄이었다. 과학자들은 핵분열 이론식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그 오류에 따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발할 리가 없었다고 한다. 466. 마술쇼의 화려한 무대에서 빠뜨릴 수 없는
어시스턴트의 매력적인 미녀들은 단순한 장식물만은 아니다. 특별히 신체가 매우 유연한 여성이 선택되어 대도구의 약간의 사각에 몸을 숨기는 것으로 인체, 소실 등 여러가지 트릭을 가능하게 한다. 60년대에 라스베가스에서 활약한 샤로트라는 여성의 경우 손재주가 있게 신체를 작게 접어 30cm 사방의 상자 안에 완전하게 숨을 수 있었다고 한다. 467. 중학생 아이들의 집단 괴롭힘을 원인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이웃마을의 중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반 친구들도 모두 친절하고 다양한 배려를 해주었는데 하지만 무엇인가 모두의 모습이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모두의 표정이나 태도에는 배려하는 것 같았고 무서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나중에 친해진 친구의 들은 내용으로는 반에서는 한 달 전에 그녀와 동성 동명의 여자 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했다고 한다. 그녀는 새로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또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보냈다고 한다. 468. 몇 년 전 어떤 산속의 마을에서 서로 사랑한 두 명의 남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반점이 있어 마을의 촌장은 그 반점을 재앙이라 부르고 남자를 밀폐된 장소에 가두었다. 그리고 여자의 몸에도 기분 나쁜 종양이 있어 마을의 촌장은 그 종양을 저주라고 부르며 여자도 밀폐된 장소에 유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에서는 저주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원인 불명의 병이 유행해 마을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전원 사망했다고 한다. 469. 1984년 독일에서 비행기 사고로 불시착해 설산에 남겨진 승무원과 승객들이 근처에 있던 오두막으로 피난했다. 비행기 사고 3일 후 구조된 사람들은 식품이 부족해 이대로는 전원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심각한 상처로 인해 살 수 없을 것 같은 여성을 오두막 밖에 방치해 사망시킨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 여객기의 승객 명부에는 사망한 여성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고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470. 어느 여성의 집에서 기르고 있던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낳았다. 하지만 전부를 기를 수는 없어서 동네 이웃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근처에 고양이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었으므로 그 사람에게 출생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주었다. 며칠 후 거리에서 그 남자와 만났을 때 남자는 그때는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 그 고양이 매우 맛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471.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카터 부인은 어느 날 집에 캘린더를 봤는데 그 다음 날인 6월 22일 부분이 검게 타서 일그러져 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못된 장난이라고 생각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다음 날 남편이 사고사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이나 친구의 죽음의 때도 전날 날짜가 검게 타버렸다고 한다. 부인은 현재 86세로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한다. 472. 쇼와 후기에 카나가와가 있는 해안에서연지 어부가 새벽녘에 남아의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는 일본인으로 보였지만 신원이 파악될 만한 것은 없었다. 수년 후에 신원불명으로 기재된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이상했던 것은 남아의 연령이었다. 남아는 사망 당시에 태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473. 자신의 아이를 신동이라고 믿는 모친이 있었다. 무엇을 하든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마을 회의까지 참가시키고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아이에게 의존하는 모친과 광신도처럼 되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 아이의 정신은 점점 망가져갔다. 어느 날 아이는 말했다. 신의 신탁입니다. 그 여자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친을 희생의 제물에 올렸다고 한다. 474. 1995년 미국의 해양조사회사가 심해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던 중 깊이 6,000m의 해저 부근에서 무인 카메라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짊어진 다이버의 모습을 파악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심도에 있던 그 인물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든 뒤 심해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475. 1900년 조지아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연속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된 범인들은 범행 전 어떠한 약물을 사용해 여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외 그들에게 공통점은 없고 범행에 이용된 약물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이 폭행 사건에 그들이 전부 콜라를 좋아한다는 일은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476. 1887년 1월 미국 육군 마쿠거하는 아이들과 극장에 갈 약속을 했다. 그러나 당일이 되어 어디선가 그 극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다고 한다. 목소리는 점차 커져갔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극장에 가는 것을 그만뒀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극장에선 대형 화재가 일어났고 3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477. 1970년도 일본 군마현의 산중에서 알 수 없는 구멍이 발견되었다. 그 구멍은 10엔 동전 정도의 크기로 작은 구멍이었는데 구멍 안에 넣은 것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일본의 알 수 없는 구멍에서 사라진 동전이 나오는 구멍이 발견되었다. 현재 동전이 나오는 구멍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구멍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478.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병을 고치는 일에 필사적으로 일했다. 그는 병을 완치시켰지만
다음 날 남자는 자신의 방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유서에는 나는 그녀를 죽여버렸다.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라고만 써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남자가 사랑하던 여자를 본 적이 없었고 남자의 병명은 해리성 정체 장애였다고 한다. 479. 파리의 어느 대학의 존재와 증명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난해한 내용에 수강하는 학생은 계속 줄어들어 마침내 폐지하는 것이 정해졌다. 그러나 강좌 폐지를 위해 조사한 결과 강좌의 담당 교수가 행방불명인 채 강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다. 480.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의 세포를 샘플로서 몰래 채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극비의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연구소 안에는 인간 이외의 유전자를 가지는 세포나 불로불사의 인간의 세포 등도 있는 것 같다고 한다. 하나만 공표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연구되고 있는 헬라 부인의 무한 재생 세포라고 한다. 481. 수십 년 전 이탈리아의 지방에서 유명한 죽음의 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시를 음독하면 반드시 불행에 휩쓸린다고 한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 학업 중이던 일본인이 죽음의 시를 모델로 삼아 하나의 시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음독한 사람은 차례차례로 수수께끼의 죽음을 잃었다고 한다. 그 학생은 지금 누구나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이었다. 그 유명한 시인은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서 현재는 비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482. 1991년 6월 4일 아메리카 합중국 워싱턴주 센트널에 있던 병원에서의 이야기다. CT 스캔으로 뇌종양의 여성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중 병원의 낙뢰와 전기의 역류로 병원 내의 모든 기계가 정전되었고 그 폭발적인 누전은 CT 스캔을 받고 있던 환자의 머리 부분을 완전하게 탄화시켜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CT를 받던 환자의 사망 후 근처에 PC 모니터에 이상한 메시지가 마음대로 표시되었다. 메시지는 여기는 어디야? 정체 불명의 메시지라고 한다. 483. 2002년 7월 6일 러시아에서 온 학자가 시간을 역행시키는 이론을 발견했다. 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일정 조건을 채운 격리된 공간만 가능하고 신속하게 실험으로 착수했다. 연락을 받은 조수가 7일에 실험실을 찾았지만 실험실이 있던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학자는 이론을 발견하기 전으로 역행해 이론의 발견과 실험을 반복하는 끝없는 역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484. 식용버섯의 종류가 근년 갑자기 독성을 강하게 품어버려서 개인간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독을 가진 종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계속 이대로 증가하면 인류가 모든 버섯을 먹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한다. 일부의 밀에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485.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아는 사람은 많다. 일부 사람들은 소설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라고 하지만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크리스트교도는 세계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하지만 누가 먼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시작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486. 군용기 사고에 대한 보험은 없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군용기 사고보험을 만들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이스라엘의 어떤 보험회사만은 면밀한 조사와 고액의 보험금을 조건으로서 전차나 전투기에 대한 보험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연인지 보험이 걸린 군용기들은 적에게 파괴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487. 198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발생한 사건으로 어느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건조 상태로 인한 정전기였다. 다행스럽게도 폭발이 직격타로 맞은 점원과 운전기사는 무사했고 이를 사람들은 신의 가호의 덕분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사고로부터 2년 지난 날 두 사람 모두 화기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불에 타 사망해버렸다고 한다. 488.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부인이 흩날리는 뇌수를 채취했다. 그리고 뇌수를 채취한 것은 부인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주운 뇌 일부를 가지고 돌아가 DNA 감정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 감정의 결과는 케네디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감정한 인물은 다음날 차를 운전 중에 사소한 일로 체포되었다. 보통이라면 벌금으로 끝나는 위법이었는데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고 판결은 사형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고 한다. 489. 마사카도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는 이상한 사측이 존재한다. 전원의 책상이 권총으로 향해 배치되어 있어 마치 학교와 같이 모두 줄지어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측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사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사원 전원이 사측에 모두 순응하고 있어 위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490. 푸켓 연안의 어부였던 팀 네이스미스는 어느 날 해안가에서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갔다가 간신히 해안가로 겨우 도착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나 아이들의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내는 이미 팀은 조금 전 돌아왔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팀이 방을 지나가다 사라졌고 그 후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팀이 죽고 나서 150년 가까이가 지나 그의 자손은 아직도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씩 팀이 현관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한다. 491. 중국의 지도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산골에 있는 산들은 관측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위험한 장소이며 언제나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위성사진도 찍히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거기서 25년 전 어느 조사팀이 소형 비행기에 의한 공중 촬영을 시도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구름을 넘을 정도의 높은 산과 조우했다. 이 산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산 정상이 보이지 않았다. 9,000m를 넘었다. 라고 하는 통신을 마지막으로 소형기는 소식이 끊겨 지금까지 촬영한 필름도 잃어버렸다고 한다. 492. 1888년 선박사고로 4명의 남자가 조난당하는 일이 있었다. 식량이 전부 떨어져서 남자들의 4명 중 1명,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젊은이를 죽여 식량으로 사용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약 50년 전에 1838년 에드거 앨런 포라는 소설가의 소설에서 조난당한 4명의 남자가 그 중에 1명을 희생해 음식으로 사용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 희생이 된 남자의 이름도 리처드 파커였다고 한다. 493. 런던의 운송회사 실버라인사는 7척의 화물선에 식물에 연관된 이름을 적고 있었다. 그중 하나인 사이프러스호는 에도의 상징인 측백나무의 변종을 이름에 씌우고 있었지만 불길한 이름에 타진 지 1937년에 선상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훼손된 선체는 일본에 회수되어 매각되었지만 재생공사를 받아 정천 안으로 개명되어 해상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육군에게 징용되어 대전 중에 뉴브리텐 섬으로 향하는 도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고 한다. 494. 지중해 안반이 지각의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어 그때에 순간적으로 발광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한밤중에 그 현상이 발생하면 지면이 일순간 빛난다고 한다. 1966년 러시아의 하스노스지에 있는 마을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측된 일이 있다. 지면이 창백하게 빛나 훌륭하고 환상적이었다고 하지만 수년 후에 원인 불명의 병이 유행해 황폐한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495. 남미에 반드시 맞는 예지몽을 꾸는 남자가 있었다. 꿈속에서는 앞날에 일어날 현상을 남자로서의 체면이 있어 그 현상에 간섭할 수 없기는 하지만 남자 자신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아침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린 채 혀를 씹어 잘게 썰려진 채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496. 1957년 남태평양에 있는 군도에 가까운 지점에서 미군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한다. 군도는 태평양 전쟁 중에 1941년 스웨덴 군인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다. 일설에는 미군이 그 섬의 지하 핵실험을 한 이유는 이 군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왜 이 장소에서 실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한다. 497. 뉴햄프셔주의 벽천에 있는 목장에 UFO가 착륙해 안으로부터 나치스 독일의 장교가 내려왔다고 한다. 근처에서 하늘을 보고 있던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와 $100 지폐를 건네주며 빵을 사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라 소리를 질렀고 장교는 서둘러 UFO에 탑승해 하늘로 사라졌다고 한다. 소년의 손에는 $100 지폐가 남겨졌지만 경찰에 압수되어 지금도 보관함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498. 토야마현의 산안에서 차의 타이어가 도랑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어떤 남자는 곤란해하고 있었다. 그때 가까이에서 사냥꾼 같은 남성이 와서 들어 올려줍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니 숲중에서 수십 명의 인간이 우르르 나와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차에 탑승 중인 상태였고 들어 올려져서 덜컹거리는 차가 도랑으로부터 빠져나오자마자 고맙단 말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시동을 걸어 가버렸다고 한다. 499. 1992년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불리는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프리카 내부의 열대우림으로 발을 디뎠다. 탐험 예정 기한은 3년이었는데 예정일이 되어도 힐러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멕시코가 있는 해안에서 그가 쓴 것이라고 생각되는 편지 메일 등이 발견되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세계는 너무 넓다.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지상의 100분의 1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500. 1834년 멕시코의 어떤 동굴에서 대량의 육골이 발견되었다. 육골은 몹시 오래되어 보였고 하나만이 어른의 뼈고 나머지는 모두 어린 아이의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작년에 그 동굴의 벽면에 문자가 발견되어 많이 화제가 되었다. 너무 낡아서 거의 해독할 수 없었지만 그 문자 안에 하멜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한다.